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꽂혔구나. 세, 다섯 분. 아직 다섯 분이 안 들어왔네. 시작할까요? 네, 선생님, 시간 됐으니까 그냥 시작하시고요. 네,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체킹하겠습니다. 네. 성원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거의 8개월 만에 뵙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이 부분은 뭐 저번에 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4회차 나가는데요. 2시간씩.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이제 OT 개념의 PPT입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처음에 만나면 이제 이렇게 PPT 띄우시고 그 협회 소개를 간단하게 거창군 하브루타 솔로리딩 협회가 대충 어떤지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원래는 이 PPT 전면에 나오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보통 저는 한번 들어본 사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물어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소개 이건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름하고 또 뭐 다양한 거 그리고 이때 선생님에게 궁금한 거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라 하는데 이제 왜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냐면 선생님에게 궁금한 거 솔직히 우리는 좀 이게 이제 유의미 학습이라 그래서 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뭔가를 또 질문도 잘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이들한테 항상 질문하는 연습을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생님 소개, 하브르타 선생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나누기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현재 유대인이 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하나를 제가 제시를 했고, 이처럼 이제 우리가 자료를 여기 밑에 보시면 함께
우리 함께 자료를 채워 볼까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수사학에서도 있지만 이제 농구의 발견이라 그래요. 농구의 발견. 자료에 대해서 농구를 발견할 수 있는 찾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를 책을 보는 것도 찾아보는 거고 사전을 보는 거, 뭐 요즘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도 다 이제 농구의 발견, 자료를 찾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단어를 채운 거를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다 발표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하브루타라는 개념이 짝이잖아요. 두 사람씩 이제 짝을 지어줘야 돼요. 둘둘둘. 근데 이제 우리가 홀수가 되면 세 명을 1인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짝을 지어서 같이 한 칸씩 채워가는 방향으로, 아니면 같이 찾아서 채워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6, 7, 8개가 남았으니까 각각 4개씩 채워가도 되고, 같이 찾아서 채워도 되고, 이렇게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요즘 교육공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협동 수업, 협력 수업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양하게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보통 그 예수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노벨상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에서 한번 볼까요?라고 했는데 노벨상을 약 223개를 받았다는 거, 이렇게 에디슨, 안네, 뭐 또 그 아인슈타인,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친구들에게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시 유대인들은 누가 있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고 있는 사실들을 또 발표를 한번 시켜보시기도 하고, 성공한 정치인과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1번, 2번에 있어서 아인슈타인 말고도 다양한 유대인들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도 어떤 기업들이 유대인 기업인지 한번 몇 가지, 특히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도 유대인 기업이죠, 그죠? 구글. 그리고 어, 뭐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쉽게 말하면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예, 그리고 이제 에디슨이 만든 회사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기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을 이제 에디슨이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배 밑 꿀처럼 달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부하는 문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평생학습. 그래서 유대인들은 꼬꼬 할아버지가 될 때 죽기 직전까지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배움이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부하는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더라. 그래서 이 배움이 꿀보다 달다라는 거 배웠죠, 그죠? 아이들이 학교 입학할 때, 입학식 때 어디에다가 책에다가 꿀을 발라서 주고 핥아 먹게 하고 배움이 꿀처럼 달다라고 달콤함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히브리어 24자 알파벳인데 거기에다가 쿠키를 만들어서 과자에다가 꿀을 찍어 먹이면서 배움이 꿀보다 달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 그리고 아빠랑 1대1로 하브루타 하는 1대1 토론 수업을 열심히 하는 민족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제가 여러분한테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드린 PPT는요, 뭐로 만들었냐면, 미리 캠퍼스라는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PPT로 드렸고, 이게 이제 글자를, 그 글꼴이 이제 PPT에 다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PPT로 변환을 하면 이 글자가 깨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화 시켰고요. 혹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내용이나 뭐 단어들을 바꾸거나 하고 싶으면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지워서 거기다가 다른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단어나 용어들을 교체하시면 돼요. PPT에서. 자, 그래서 요 유대인들의 예시바, 전통 학교고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수업을 하는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 무슨 상황일까요? 이곳에서 아이들이 뭘 하는지. 여기 답은 있죠. 수업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 답변이 시작이 유대인 학생들이 뭐뭐뭐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아이들이 또 발표를 한번 해보게 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해 본 경험이 있는지,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곳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해 본 경험이 있는지. 제가 요즘 사무실에 에어컨이나 뭐 전기세 때문에 가끔 커피숍 가서 스타벅스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또 일하기도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정말 시끄럽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예시바의 본연의 예시바의 모습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 만큼 정말 정보를 교환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근데 그 속에서도 젊은 요즘 대학생들이 꿋꿋하게 자기의 공부와 레포트나 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 수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들이 커피숍에 와서 비즈니스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브로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민족이에요. 시끌벅적한 이 커피숍 문화 이것들이 이제 다 학습하는 거고 초집중을 해서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하죠. 친구와 함께 예, 이런 한번 경험을 해보자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공부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공부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는데도 최대한 모든 아이들이 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모두 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브루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하브루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PPT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책을 소리 내어서 온몸으로 읽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천자문을 읽을 때 하는 앞뒤로 흔드는 게 아니라 좌우로 흔드는. 근데 유대인들은 앞뒤로 흔들면서 이제 책을 본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앞뒤로 흔들면서 책을 읽어보는 부분도 한번 나중에 실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면 바로 친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친구에게 그리고 친구와 함께 호기심을 풀어가면 돼요. 그게 이제 바로 하브루타에서 이제 토론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하브루타 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또 선생님에게 또 도움을 요청한다. 두 친구가 해결이 안 되거나 두 친구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 선생님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하브루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 카브르타라고 해서 누구와 결혼을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이 하브루타는 텍스트 중심이에요. 모든 학습이 탈무드라고 하는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텍스트 중심의 거기에서 의심이 나거나 궁금증이 생기거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브루타 토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슬로우 리딩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슬로우 리딩은 정말 경험 중심, 액션 러닝이라고 하죠. PBL이라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이제 슬로우 리딩의 액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액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하브루타는 오로지 이 뇌에서 생각으로만 텍스트 중심으로 언어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책을 읽을까요? 다음에 제시된 텍스트를 온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온몸으로 읽어봤죠, 그죠? 어떻게 읽었어요? 유대인들은 앞뒤로 흔들면서 아니면 한글이라서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하늘, 천, 따지, 서당에서 읽는 것처럼. 자, 여기서 텍스트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 가시면 좋겠어요. 출력을 해 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니면 이 텍스트를 저 A4 용지에다가 요거를 옮겨 적어서 아니면 제가 요거 그 텍스트 파일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한글 파일로 A4 용지 한 장으로만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큰 소리로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가 해서 이 글을 한 10번 보통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한 20번에서 40번 정도 읽으라고 하는데 이해될 때까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애들하고 이제 한번 세네 번씩 정도 같이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거기에서 이제 놀이 방법이 있는데 한 친구가 읽기를 시작을 해요.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주가 병에 걸려 아름아름 이렇게 글자를 틀리게 읽으면 다른 친구가 그 부분을 이어서 받아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듣는 책을 읽는 사람의 화자의 그리고 청자들이 집중해서 책을 보고 텍스트를 보더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해서 어떤 부분을 잘못 읽는 것인지 아이들이 아니면 선생님이 읽어보는 거죠. 틀리게 읽기라고 해서 용하다는 의사 이렇게 해서 하면 의원 이렇게 손을 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모두 같이 한번 수정해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프라인 수업이죠, 그죠? 오프라인 수업은 제가 가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액션 러닝 부분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네 번 정도 개별적으로 읽고 누군가가 읽으면 잘못 읽는 것을 찾고 그 잘못 읽는 것을 찾는 사람이 이어서 읽어가는 그런 개념도 되고 학생들을 시켜도 되고 선생님이 읽으시면서 일부러 중간중간에 틀려주시면 친구들이 손을 들고 이어서 읽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활동하기라고 돼 있어요. 새 왕자의 말을 듣고 있던 왕은 누구를 공주와 결혼시켰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누구와 결혼을 시켰을까요? 그다음에 친구랑 서로 교사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이게 바로 이제 하브르타 하는 토론 부분이죠. 나는 셋째와 결혼을 시켜야 돼. 그러고 시킬 거야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게 원래는 수사학에서 공부를 해요. 두갈식이냐? 아니, 수사학이란 게 자꾸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이 국어 시간에 배웠던 문법이에요. 문법.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양괄식이냐, 중괄식이냐,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론할 때 대부분 아이들이 두괄식을 많이 써요. 토론은 자기의 생각, 주장을 먼저 펼치고 저는 셋째와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셋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쳐서 정말 알거지가 되어가면서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공주를 위해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개념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자기의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셋째화를 생각하는데 토론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셋째라고 생각해. 그러면 상대도 셋째라고 하면 뭐 셋째라고 또 추가적으로 해서 토의 개념으로 가고 또 생각이 다를 때는 이제 토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 친구가 자기의 생각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시키고 상대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렇게 수사적 기술을 쓰죠. 수사적 기술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든지 if라고 하는 가령이라고 하는 추론의 개념의 이런 기술들도 쓰기도 합니다. 애들이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토론을 다 배우거든요. 정치와 가정도 배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떤 수사적인 토론에 대한 용어들은 조금씩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되고 납득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요게 이제 다른 말로 선생님 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액션 러닝 중에 하나가 모의로 서로 선생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치하게 되면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함께 친구랑 발표합니다. 이 과정이 수업 끝날 때까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수업하시면서 이제 제가 앞에 나와서 발표시키는 개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치된 내용을 적어도 되지만 안 적고 이따가 나와서 토론한 내용을 쉽게 말하면 뇌새김, 대새김이라는 개념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요즘 뇌과학에서 대새김이라는 말이 딴 게 아니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텍스트한 내용을 말로 설명해 보는 거를 우리는 뇌새김, 대새김이라고 하는데 뇌새김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자기가 말로 설명해보고 발표해보는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르치는 학습, 말로 설명하는 학습, 우리 학습 피라미드에 24시간이 지나도 95%가 남아있는 기억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브루타 해요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공주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짝이랑 열심히 하브루타 토론을 합니다. 아이들이 10분을 하기가 힘들어합니다. 10분 이상 안 갑니다. 토론을 시켜도. 정말 진지하게 이게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이익의 표출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진중하게 토론을 안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대회나 게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수 포인트를 준다고 했을 때는 또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교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쓰든 게임 이론을 써서 이기는 친구에게 큰 사탕 한 개 주고 아니면 진 사람은 작은 사탕 하나 주고 어찌됐든 이기든 지든 보상은 모두에게 주는 게 좋아요. 사이즈가 달라서 그 사이즈의 어떤 차이는 줄 수는 있지만 참석에 대한 참여에 대한 개념의 기본적인 보상은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난 뒤에 하브루타 생각 나누기 나와서 아이들이 했던 각자의 생각, 합의가 되면 공통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각자의 생각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각각 팀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발표할 때 선생님은 뭘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경청하셔야 돼요, 선생님. 앞에까지는 선생님은 정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끌어서 아이들의 생각이나 진행을 도와가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은 어떤 친구가, 저는, 예를 들어서, 진숙이가, 저는, 우리 팀은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셋째와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고 이제 막 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두를 바쳐서 공주님의 생명을 살리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둘째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셋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그런 선생님은 진숙이 팀은 셋째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귀하고 세상 둘도 없고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때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과지만 이렇게 포기를 하고 공주를 살렸기 때문에 셋째라고 주장을 했네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체 다 박수라고 하면서 박수를 쫙 치게 해야 돼요. 선생님의 칭찬도 필요하지만 친구들의 칭찬.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든 아이들이 다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총평이 필요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피드백인데 팀별로 나올 때마다 총평을 했죠. 각각 팀마다. 선생님도 이제 그거를 머리에 기억하기 위해서 팀별로 모두 다 총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0명이다. 그러면 10번을 다 하잖아요. 그럼 그 10번을 다 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이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 이 총평을 시우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시우르라고 하는 총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 함께 약속해요. 공부가 재미있는 다음 시간에는 즐거웠거나 힘들었던 일 등을 경험을 기억해서 오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출석이라는 놀이를 해요. 이것도 메타인지를 돌리고 어, 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 구성주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출석 수업을 할 거라서 지금부터 보통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들었는데 2주 동안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이나 힘들었거나 하는 뭐 다양한 경험들을 기억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PPT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안내, 동영상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 퀴즈, 뭐 이런 것들까지 하고 10팀이 다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렇게 이제 2시간을 40분 수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참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래는 저는 보통 그 매점을 운영을 하는데 매점 운영 비용이 예산이 지원이 아마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 된다 하면 제가 매점 운영하는 금전 출납부 적는 수업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는 다 받으셨죠? 자, 요게 이제 2일차입니다. 2일차. 2일차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수업일 요것도 다 수정 가능해요. 이렇게 PPT에서 요거 이미지로 다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두시고, 텍스트를 하나 입력하는 창을 써서 무슨 초등학교 무슨 담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다 빼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일차입니다. 배움이 꿀처럼 달콤한 수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자, 그 창문 찾아가는 하브루타 교실 논제 어째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등불을 든 장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전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한 주간에 있었던 거 아니면 2주간에 있었던 것 중에 재밌는 경험했던 것들을 꼭 기억해서 오라고 했죠. 자, 한 주간에 재밌었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놀이 방법이에요. 이 놀이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각자가 한 주에 있었던 재미있거나 힘들었거나 경험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육학 원칙인데 그대로 이제 육학 원칙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시간이나 때나 장소나 누구 등장인물이나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의 순으로 재밌게 이야기해 봅니다. 이게 안 맞춰도 되기는 되는데 최대한 한번 맞춰서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듣는 친구는 그대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이게 경청에 대한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노리고, 자, 그 다음에, 다 서로가, 각자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해주고 나면, 화자는 자기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퀴즈를 만들어야 돼요. 한 주간 재밌었던 스토리텔링에서 퀴즈 만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퀴즈,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음, 저는, 예, 어제 맨날 일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서 뭐 했지? 아, 제가 안동대 수업을 이렇게 수요일 날 9시부터 했는데 그날 대동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하는 축제가 있어가지고 수목금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를 하느라 저희 학교의 그 교대에 그 교육공학과의 학생이 한 반에 1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듣는 애가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임원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특히 3학년이라서 4학년은 지금 교생 실습을 가서 이렇게 제가 오전 오후 하는데 교생 실습을 가서 이제 오전 반 3학년만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절반이 빠져서 나머지 이 5명하고 4명하고는 그 학교 안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거기서 제 수업은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 학교의 그 수업 내용을 이렇게 챕터를 요약 정리해 와서 요약 정리한 걸 다른 친구에게 안 보고 최대한 안 보고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 가르쳐 주는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하브루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을 거기에서 수업을 마치고 경주로 출발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다 들었죠? 그럼 제가 퀴즈를 냅니다.
저는 어느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을까요? 첫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저는 학생들이 결석을 많이 해서 축제 때문에 축제 준비한다고 어, 아이들이 몇 명이 참여를 했을까요? 해서 이렇게 두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어디서 했을까요? 어, 학교 교실에서 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퀴즈를 내면 상대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각자가 설명한 내용, 상대도 한 주간에 재밌었던 기억들을 해갖고 왔겠죠. 또 어떤 아이들은 어, 독서실에 갔다든지, 도서관에 갔다든지, 아니면 외갓집에 갔다든지, 놀이동산을 갔다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설명한 내용을 퀴즈로 만들고 서로가 퀴즈를 바꾸어서 풀고 요거는 A4 용지로 한 장 정도 아니면 빈 A4 용지라도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페이지만 출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로의 퀴즈를 바꿔서 풀고 풀이한 내용을 채점하고 틀린 부분을 수정해 줍니다. 누가? 화자들이. 스토리텔링한 사람이, 퀴즈를 낸 사람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큰 소리로 읽어요. 저번 시간에도 했죠, 그죠? 탈무드에 나오는 등불을 든 장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고 다음에 제시된 탈무드의 글을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습니다.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등불을 든 장님, 한 젊은이가 터벅터벅 드듬드듬 밤길을 가고 있었어요. 안개가 짙게 낀 예루살렘 밤 이렇게 됐어요.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고. 자, 요거는 뭐냐면 특히 이제 국어나 독서나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휘죠. 단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단어. 단어를 다른 말로 어휘라고 하는데 어휘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슬로우 리딩 수업을 할 때는 이 어휘에서 단어 찾기, 자신의 단어장 만들기를 거의 한 30에서 40%를 소비합니다. 시간을 두고. 자, 예를 듭니다. 나의 사진 만들기. 예시, 이 단어, 터벅이라는 단어입니다. 휴대폰으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꼭 갖고 오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 어, 아이들이 부사가 뭐예요 하면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모르겠어, 정확하게. 선생님은 몰라도 돼요, 안 돼요? 몰라도 네.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애들 보고 찾으라고 하면 돼요. 스마트폰을 열어서 국어 사전에서 부사가 뭔지 한번 찾아보게 합니다. 부사는 동사를 이렇게 받쳐주는 이렇게 인간의 동작이나 어떤 동물의 동작이나 이런 움직이는 동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이제 부사라고 해요. 뜻, 느릿느릿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터벅터벅이라고 한다. 이건 부사다. 그래서 걸어가는 모양, 이게 동사죠. 동사를 받쳐주는 그런 이제 부사입니다. 예문, 나는 이 예문은 어디에 나오냐면 국어 사전에 나온 예문입니다. 요 예문까지는 국어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는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대인의 영제법 중에 하브루타에서 여러 번 읽는 소리 내서 읽고 최대한 안 보고 하나의 텍스트를 한 줄을 보고 안 보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보면서 책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는다든지 하면서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게 이제 하브루타를 읽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한 문장을 눈 속에 넣어요. 눈 속에 쭉 넣고 눈을 감아요. 뒤로 빠지면서. 눈을 감거나 아니면 하늘을 보거나 하면서 쭉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하면서 읽는 게 기본적인 FM의 하브루타 읽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문. 나는 배가 몹시 아파서 터벅터벅 걸어서 집에 갔다. 집으로 갔다. 요거는 자신이 스스로 창작한 자신의 장문입니다.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습니다. 자, 요거는 이 그 앞에 이 등불을 든 장님 중에서 자기가 정말 한번 이렇게 찾고 싶은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 점에 가녀린 불빛이라고 있어요. 가녀린. 가녀린이 뜻이 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가녀린. 단어는 가녀린이라고 적습니다. 품사는 뭘까요? 그 다음에 뜻은 뭘까요? 사전에 있는 예문을 찾아서 이렇게 이쁘게 필사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 여기서 가녀린. 아, 이제 저 여인은 너무 가녀린
여성이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가 작성을 하겠죠. 스스로 창작해서 작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2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찾은 2단어들 중에 하나만 이제 또 아이들에게 발표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둘 다보다는. 그래서 단어 찾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발표를 하면 이것도 한 10분 정도 갑니다. 10분 정도 가고. 자, 그 다음에 질문 만들기. 이 전체 이 문장에서 여기 나오는 텍스트도 A4 용지 한 장으로 출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20명이면 20장을 다 나눠주시면 각자에게 좋겠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질문 만들기를 해봅니다. 질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어, 특히 이제 열린 질문,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에서 5가지 질문 방식도 있고, 자, 거기에서 특히 이 유대인들의 질문은 정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최고의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육학적으로, 교육공학적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질문하세요, 저런 식으로 질문하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개념 질문, 뭐 상황 질문, 뭐 결과에 따른 질문, 이유와 관련된 논리적인 질문, 뭐 유추와 추론과 관련된 질문, 여러 가지 뭐 질문 방식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내가 궁금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호기심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제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한 젊은이가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에 나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아이들하고 이제 나중에 이 예시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또 이렇게 답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둘, 넷, 5개를 아이들이 직접 한번 채워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보시고 이 질문을 아이들이 다 나와서 발표를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돌아가면서 본인이 만든 5개 질문 중에 내가 만든 최고의 질문을 하나 뽑아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친구랑 짝이랑 같이 이 예문을 합치면 총 10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 10개 중에서 2사람이 하브루타 해서 그 중에서 최고의 질문을 뽑아서 자기 게 될 수도 있고 상대 친구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개를 발표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사전 찾기에서 나의 사전 만들기에서 어휘 이 단어 찾기에서도 4개 중에서 두 짝이 4개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해서 짝이 이 팀별로 짝별로 하나를 발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액션 러닝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 젊은이처럼 걸어보기. 어떻게 걸었죠? 터벅터벅 걸었죠. 그죠? 어, 걷는 방법을 한번 걸어보는 거.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장님처럼 걸어보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그 귀신놀이 맞나? 하여튼 눈 가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의자를 뒤로 밀거나 약간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번 지팡이를 하나 있으면 또 지팡이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특히 제가 대구 한의대에서 이렇게 중등 특수교육학과의 애들 가르칠 때 보니까 우리 이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의 어떤 그 체험학습으로 걸어보기, 뭐 휠체어 타보기, 뭐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스틱을 들고 눈을 가리고 앞이 안 보일 때 스틱 가지고 걷는데도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아이들이 체험을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눈이 건강하게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고 뭐 또 다양하게 아이들이 생각을 나누고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한번 걸어보면 정말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그래서 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느끼게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교수 방법 중에 이 액션 러닝은 뭐냐면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건들이나 상황을 설명해서 상황을 제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하는 방법을 액션 러닝이라고 해요. PBL이라고 하는 학습은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나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은 어떤 문제를 가상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그 미션을 수행해서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을 PBL이라 하고, 액션 러닝은 저기 오탈자가 있네요. ACT 액션인데 C자 빠졌죠.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왕사탕을 하나 주거나 아니면 쫀쫀이 그 과자를 하나 주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자 빠졌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또 하브루타를 합니다. 친구야, 하브루타 해라고 해서 맹인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맹인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왜가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왜 가, 예, 왜 가고 있었을까요?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왜? 왜가 앞에 빠졌네요. 왜 제일 앞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이따가 시범으로 요 앞에 외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서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이거 PPT 그대로 안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치셔도 되고 아예 뭐 새로 만드셔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해 봅시다. 이게 하브루타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왜 등불을 든 장님이 그 등불을 들고 자기는 앞도 안 보이는데 등불이 있어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해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생각 나누기를 하고 각자의 토론한 결과를 말로 설명해보고 모든 팀 20명이면 10팀인데 10팀이 다 발표하도록 하고 팀이 하나 발표 끝날 때마다 선생님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각각 팀 끝날 때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총평을 팀별로 주고 마지막에 또 선생님의 이 전체 총평도 한번 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어떤 결과를 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등불을 든 장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이 앞이 잘 보이는 하지만 밤에는 이 등불 없이 걷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 등불 없이 걷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등불을 들지 않고 자기가 이제 장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상대도 등불을 안 들었을 때 두 사람이 부딪히면 두 사람에게 다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등불을 들고 다닌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함께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함께 협력해서 뭔가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과 그리고 현명한 생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집에 가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되새겨보고 앞으로 친구들과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준 도움들 그리고 내가 받았던 도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봤던 것들을 한번 쭉 적어 봅시다라든지 10개씩 적어보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봤던 경험이 있으면 또 10개 적어보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또 하셔도 되고 시간이 남으면 다양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브루타가 이제 이렇게 2일차가 끝났습니다. 애들이 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사전 만들기가 있어서 교구를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에는 교구가 있고 또 교구로 어떤 작업을 해보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차, 2시간 2회차 수업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아까 PPT 고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공유를 안 했네.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하고 채팅에서 선생님 스토리텔링 퀴즈 낼 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문제 내는 거죠. 맞습니다.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르면 선생님이 퀴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자기의 선생님이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한번 모의 수업을 해보시고 선생님이 한 주간 재밌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퀴즈를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시험 저 퀴즈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짝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짝이 안 맞는 세 명은 세 명이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공유하기를 해서 PPT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것들이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글자 아닙니다. 이렇게 딱딱 해서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PPT에서는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제공이 안 되잖아요. 미리 캔버스는 여기 나오는 정말 다양한 이미지 그리고 요 백배경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글꼴도 워낙 다양하고 정말 우리가 포스트나 뭐 이런 거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그 콘텐츠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습니다. 월 만 얼마인가 내면 정말 멋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상자 있죠, 그죠? 글상자에서 여기 보면 삽입 가서 글상자, 텍스트 상자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어, 아림초등학교 아림만 하면 되겠죠. 아림. 자, 이렇게 하고 글꼴도 이렇게 바꿔서 요 글꼴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글꼴도 없겠죠. 이렇게 해서 경고딕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초등학교라는 이 이미지를 아예 버리고 아림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글꼴이 좀 크다 싶으면 또 글꼴을 글자 크기가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경고등 말고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고 싶으시면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요즘 파워포인트를 안 쓰고 거의 그걸로 쓰다 보니까 글꼴을 헤드라인체로 쓰시든가 자, 그다음에 이 담임다 뭐 수업일 이런 거 다 뺄 수가 있습니다. 빼고 다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지워버려도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왜 빠졌죠, 그죠? 여기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뒤로 빼고 여기다가 요거는 이미지다 보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줄이면 글자도 줄일 수는 있어요. 여기 이미지가 전체로 이렇게 이미지화 돼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축소해서 여기 외자를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삽입 가서 여기 글상자에서 왜 하고 느낌표 하시고 글자 크기를 32 더 해야 되겠네요. 60 정도 해야 되겠어요. 54 이렇게 해서 80 80 했고 여기서 글자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꾸시든가 그리고 글꼴도 아까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서 하시든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왜 빠져서니까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다 빼고 싶으면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시거나 이렇게.
이렇게 빼고 다시 다른 내용으로 바꾸셔도 되고, 텍스트를 덤프를 든 장면 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빼서 텍스트도 빼고 다른 텍스트를 넣으셔도 되고. 자, 여기서 2장까지 다 끝났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또 질문을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세 번째 3회차 겁니다. 자, 세 번째 수업입니다.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자,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둘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둘인 사람은. 실제로 하브루타에도 저 탈무드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머리가 둘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머리가 둘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요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놀이일까요?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놀이입니다.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첫 번째 문제가 미션이 가족을 칭찬해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빠 저랑 많이 놀아줘서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 너무 잘생겨서 칭찬합니다. 저를 도와줘서 칭찬합니다. 뭐 아니면 칭찬 대신 칭찬과 감사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이렇게 한 세네 가지씩, 뭐 네 가지씩. 가족이니까 엄마 하나, 아빠 하나, 뭐 다른 사람이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칭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친구를 칭찬합니다.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칭찬을 하고, 어, 그리고 이웃을 칭찬합니다. 뭐 다양하게 이렇게 칭찬하는 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미션이 끝나면 아이들이 또 어떤 칭찬을 했는지 친구랑 서로 설명해 주기를 합니다. 짝이랑 나는 이런 칭찬을 해줬어.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 이렇게 칭찬해줬어. 이렇게 칭찬해줬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칭찬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 그 둘 다 칭찬하고 난 뒤에 각각 팀별로 찾아갑니다. 서로 상대 친구가 어떤 칭찬을 했는지 하나를 청자에게 물어보는 어떤 놀이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칭찬했는 거를 잘 듣고 들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퀴즈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경청. 자, 그 다음에 매직 큐브라는 겁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요 큐브 만들기가 있어요. 자, 요 큐브 보이시나요? 네, 큐브. 이 큐브가 바로 이제 저 유튜브에 나오는 그 큐브입니다. 큐브인데 요거는 정육면체 나무 토막입니다. 나무 토막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하는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여기다가 네임펜으로 이쁘게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사이즈의 그림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 면에 그림이 바뀌고 숫자가 바뀌고 이미지가 바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보고 친구랑 어떻게 만드는지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봅니다. 만들 때는 안 보고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각자가 만들면서 궁금한 내용은 친구랑 또 협의해서 서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자기네들이 글로 쓰거나 도면을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것도 다 우리가 경청과 어떤 이 영상을 보고 자기가 말로 표현해보고 글로 표현해보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글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도면이죠, 그죠? 설계 도면의 개념이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한번 하브루트 한다는 게 질문이고 물어보는 거라서 선생님과 하브루트 하면서 선생님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붙어 있는 이유가 이게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중에 어떤 게 좋으냐면 좀 진한 스카치 테이프가 있어요. 진한색. 제가 다음 시간에 가져갈게요. 그리고 제가 이 교구가 있는데 이게 100피스가 만은 하든가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이 100피스짜리 100피스짜리 이렇게 있어요. 나무 토막이 팔아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가 이렇게 5개씩 해서 50개입니다. 이렇게 한 개가. 50개고, 이렇게 두 개 합치면 100개가 됩니다. 그러면 한반 아이들이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큐브 하나 만드는데 8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80개네요. 10명, 8개니까 100피스 가지고 80개, 8명. 한 200피스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요 교구가 필요하면 제가, 승혜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걸로 한번 놀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들기가 끝나면 머리가 둘인 사람은 한 사람이다, 아니다, 두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면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실제 있는 사건이고 실제 있고 또 뱀이나 거북이나 새들이 머리가 둘인 동물들도 많아요. 옛날 고대 그리스 때부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동물들을 보고 어, 히드라 같은 머리가 두 개, 뭐 10개, 뭐 20개 있는 뭐 그런 동물들처럼 어, 이렇게 이 친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뭐 리더십이나 뭐 다양한 강의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수영도 하고 두 사람이 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어,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공부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것 중에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고 짝에게 또 질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했는 거를 말로 설명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봅니다. 여기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휴대폰 네이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 언론 기사를 찾으면 실제로 이 친구들에 대한 기사가 떠요. 그 기사를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 그러고 이제 한 명이라는 이유가 있고 두 명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이유, 논거, 한 명의 이유는 예를 들면 생각이 이 보다는 심장 그리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 머리가 두 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각자가 생각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하브르타를 하고 이제 생각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아까 말했던 선생님들의 총평,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서로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가르치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 교사가 되라가 이제 하브루타에서 유대인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너 스스로 교사가 되어라. 그러면서 서로 선생님 놀이하는 티칭어들 하는 내가 학습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안 보고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토론대회는 아이들이 논거 자료를 그리고 토론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찾은 수많은 자료들을 들고 못 들어오고 정말 머릿속에 기억해서 기억술이라고 하는 기억해서 그 다양한 기억들을 활용하는 그걸 언어로 말로 발산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시간 요것도 교구 만들고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토론해서 발표하면 어, 2시간 40분씩 충분히 아마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4회차입니다. 4회차.
너 스스로 교사가 되라라고 해서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하브루트 어떻게 놀지 4회차입니다. 너 스스로 교사가 되어라.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농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 그래서 하브루타는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게 하브루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어, 하브루타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억술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전통적 방식의 교사가 지식을 전달해주는 어, 교사 중심의 학교에서 학습을 하지만 결국에는 시험이라는 걸 치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론 창의 이 부분은 직장 가서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은 아직도 그냥 시험을 위한 기억 중심의 그리고 지식 전달에서 그 지식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담는 그런 학습이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술이라고 하는 부분, 농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가르치면서 배우는 하브루타 실습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것도 아이들이 나눠줘도 되지만, 요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칠판에 이 내용을 그대로 씁니다. 까투리 이야기에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그림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권정 선생님이 엄마 까투리를 쓰고 출판사에다가 그 책 제일 앞에 어머니들께 그 하는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글. 그래서 이 부분을 칠판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처럼 앞뒤로 그 칠판을 보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이제 지금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면 선생님들도 같이 읽는 거예요. 까투리 이야기에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한 첫 번째 다 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여기서 충분하다고를 그 지우개로 칠판에 있는 걸 지웁니다. 그러면 비어 있겠죠, 그죠?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읽습니다. 그러면 지워졌으니까 충분하다고는 칠판에 없고 까투리 이야기 써보았습니다. 어머니 사랑에게 충분하다고 좋은 그림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림책을 싹 지웁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그림책이 지워졌겠죠. 다시 또 읽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걸 지웁니다. 까투리에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가 없지만 애들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고도 칠판에 없지만 기억해서 읽습니다. 좋은 그림책이 없지만 그림책이 기억에서 있기 때문에 칠판에는 글자가 지워졌지만 좋은 그림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까투리 지웁니다. 그러고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일깨워 지웁니다. 다시 또 읽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면서 다 지워집니다. 마지막에는. 다 지우고 아이들이 안 보고 그 쉽게 말하면 칠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릿속에 그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여러 번 읽고 안 보고 읽고 안 보고 기억하려고 읽고 그렇게 해서 읽다 보면 기억술이 뇌에 뇌세포는 더 이상 늘어나진 않지만 시냅스가 계속 늘기 때문에 교육공학이나 사범대에서 꼭 가르치는 게 시냅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시냅스라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 시냅스들이 잘 연결이 되고 우리의 장기 기억의 소자가 시냅스에 스파인이라고 하는 얼록덜록 우리가 이제 뇌파가 전기 자극이 되면서 자극되어진 부분을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그 스파인에 우리는 기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냅스의 어떤 부분도 시간이 된다면 가르쳐 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읽는지 반복이 왜 중요한지 학습은 반복입니다. 한번 읽어서 기억되면 정말 좋죠.
이건 정말 천재라고 하죠. 근데 인간은 단순한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말 반복해서 여러 번 거듭거듭 읽고 거듭거듭 학습해야만 우리는 기억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농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농업혁명이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는데 서로 서로 이제 하부르타니까 친구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자, 농업혁명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가르치기 위하여 수업 내용을 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아이들에게 이 농업혁명을 20명에게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이 내용을 공부를 해서 친구가 상대 친구에게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석 수업하고 똑같습니다. 출석 수업도 한 주간에 있었던 경험 중에 이틀, 3월, 4일이 지났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내용을 친구에게 말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걸 우리는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적으로 학습, 공부, 가르친다,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은 말로 가르치는 게 거의 8, 90%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액션은 수업 내용을 읽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한 내용을 말로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가르치는 가장 기본 교수자가 해야 되는 최고의 기본 그 교수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농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이 애가 서양사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참 괜찮은 책인데 그 중에 하나를 추출해서 한 겁니다. 농업혁명.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한 장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A4 용지로. 어, 자, 요 텍스트는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요 부분을 그대로 출력하시든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업혁명은 인류가 사냥과 채집 활동에서 농경과 목축 생활로 탈바꿈한 획기적인 사건을 말해 교과서에서 보통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지. 사람이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자연을 소비하던 주체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생산의 주체로 바뀐 것이니 바로 혁명이라고 할 만하지. 먹을 것을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했던 인류는 농사짓기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보고학자들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인류의 농경 생활을 했던 인류에 비해 체격이 더 건강했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 이래 쭉 같이 읽어봅니다, 애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호모 사피엔스보다는 지금 현대 인류가 머리 크기가 더 줄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인류가 그 큰 뇌래였지만 요즘은 꼭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쓰기 때문에 많이 이 사이즈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브루타 시험 문제 만들기와 시험 치기라고 돼 있어요. 여러 번 하브루타로 읽기 하고 그다음에 친구가 친구 가르치기. 이게 뭐냐면 여러 번 읽고 기억하고 정리를 해보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험 문제 만들어서 시험 풀기라고 합니다. 자, 요약하기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읽고 논거를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보통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험 나올지 요약 정리를 해서 주죠. 그리고 참고서가 다 이런 요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요약했는 부분을 그냥 읽고 암기합니다. 근데 참고서에 나오는 요약되어진 것하고 자신이 요약 정리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하게 요약되어 있는 참고서를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 하고 자기가 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잘 정리해 놓으면 읽고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각각의 시간을 내서 자기만의 요약 노트나 요약 정리 부분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주는 모든 요약도 다 하지만 그 중에 또 그걸 또 요약해서 자신만의 강의 노트를 만들어라 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그런 어떤 강의 노트를 만들었어요. 강의 노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강의 노트를 가지고 선생님 놀이를 했어요. 고민형을 앉혀놓고 하든 아빠인 내가 시간이 나면 그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학생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이거를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 형식으로 쭉 요약을 정리를 해서 적는 겁니다. 두 페이지를 넣어놨는데 두 페이지에 두 장을 줘서 애들 보고 적으라 하고 요약을 하면 됩니다. 그 요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그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5개 문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하브루타 생각 나누기에서 이 부분도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 하브루타 방식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한번 토론을 해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브루타 방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수학이나 영어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반적인 암기 과목은 세계사, 국사, 한국사 뭐 이런 것들은 특히 하브루타 방식이 정말 괜찮은데 하브루타도 현대식 방식에서는 메타인지와 동의어로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 방식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도움이 되면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 도움이 안 되는지 아이들의 설문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업이 끝나면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브루타 수업이 있는데 하브루타 수업 하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고 많았다 하고 또 만나요라고 하고 이렇게 헤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 소감 발표죠, 그죠? 소감 발표 지금 4회차 하면서 총 8시간이나 긴 시간에 어떤 수업을 하면서 어떤 느꼈던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약하고 난 뒤에 꼭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요약한 내용을 최대한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텍스트도 읽었죠? 여러 번 읽었죠? 그럼 자기가 요약한 내용도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시험 문제 내고 난 뒤에 짝에게 이 시험 문제 낸 거를 짝에게 줘요. 그럼 짝이 이 시험 문제를 풀어요. 상대 짝도 나에게 시험 문제 주겠죠. 그럼 풀어요. 풀면 다시 교환해서 채점을 해줘요. 채점을 하면서 틀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선생님인 사람이 다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이거야라고 다시 피드백 해주는 평가해주는 부분에 예,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일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하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PPT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마이크 키시고 지금은 각각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우링은 안 생길 겁니다. 자, 이제 마이크 키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오프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가서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액션 러닝 하는 부분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액션 러닝으로. 그리고 제가 큐브도 다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한번 액션 러닝 부분 쪽만, 실제로 하브루트 하는 부분만 같이 실제로 한번 제가 여러분 님, 초등학생이라 수업이 생각하고 예, 몇 시부터예요? 7시부터예요? 7시요. 9시 반까지 하실 거예요? 아니요, 9시까지요. 9시까지요? 예, 9시까지 할게요. 2시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그거는 처음에 하는 그거라서 조금 늦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녹화가 됐지 싶은데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끊긴 게 없어가지고 다행히 녹화된 거를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좀 네, 아파서. 네,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20분밖에 못했네요, 거의. 아,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혜경 선생님 괜찮나요, 이제? 아, 전화기를 틀어놓고 지금 소리는 전화기를
통해서 듣고요. 화면은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유, 오늘 이거 심화 과정을 한다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음, 네, 그래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현명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혜주 쌤도 오랜만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 오늘 함량이 수업 와가지고 아, 차 안에서 그러셨구나. 듣고 있습니다. 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그렇네요, 참. 네. 네, 오늘 네, 아침부터 계속 바쁘십니다. 네. 네. 오늘 이상하게 바쁜 날입니다. 네. 함량이, 함량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함량이 아직도 파브르타 수업 하나요? 아직은 하부르타 그냥 질문 놀이만 계속 좀 하고 내용을 아이들이 숙지를 잘 못해서 그래서 일단은 내용에 좀 충실하게 하고 질문은 뭐 하루에 5개 정도씩 뭐 이렇게 우선 질문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합천도 하고 있습니다. 합천도 제안서 들고 한번 가시지. 일단은 네, 원래는 조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